폐렴이 치료되고 나서 후유증이 좀 남을까요? 이거는 메디키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주시죠. 요새 근데 진짜 폐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벌써 보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명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는데 열이 났다 하면 거의 90%다 폐렴. 진짜 많거든. 감기의 증상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은 시작은 다 감기 증상으로 시작을 하겠지. 다만 이제 폐렴은 감기보다 훨씬 심한 뭐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폐렴이 아주 심하면 이제 감기에서 넘는 호흡곤란까지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폐렴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기침, 가래, 몸살, 오한 뭐 이런 것들은 감기랑 사실 증상이 똑같아서 감기냐 폐렴이냐를 증상만 가지고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고, 언제 그런 폐렴을 의심하냐면은 감기로 처음에 보통 병원에 온단 말이지. 근데 감기 증상이랑 똑같을 때는 그냥 감기약을 주고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이제 증상이 안 낫는 것 같거나, 처음에 왔는데 유난히 막 고열이 너무 심하거나 호흡곤란 같이 조금 감기에서 있던 증상보다 유난히 심하면 그때 이제 폐렴기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엑스레이든 CT 찍어서 폐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환자한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랑 CT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상위 버전이다 라고 내가 보통 설명을 한단 말이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게 CT에서 나올 수 있다. 사실 쉽게만 얘기하면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폐렴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냐면은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아주 저명한 폐렴이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 한쪽이 여기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처음부터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그래서 이제 폐가 이렇게 양쪽 폐가 있다고 치면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 한쪽이 이렇게 하얗게 생겼거든. 이렇게 하얗게 생겨 있으면 증상도 맞고 사진도 맞으니까 폐렴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진단이 쉬운데, 언제 이제 CT를 찍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하얀 게 아니고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약간 이 정도 사진으로 보면은 희끗희끗한 것 같아서 이게 폐렴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폐 안에 있는 정상 혈관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애매하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폐렴의 확진을 위해서 이제 CT 다음 단계 상위 버전인 정확한 CT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CT를 막상 찍어보면 CT에서는 이 그냥 선처럼 희끗희끗했던 게 아까 X에서 보였던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나오면서 폐렴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CT는 무조건 1차적으로 찍는다기보다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폐렴의 확진이 필요한 상위 버전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찍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폐렴의 원인을 그러면 알면 되는데, 폐렴은 우리 몸에 나쁜 균, 바이러스, 곰팡이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면 바이러스 폐렴, 세균 때문에 생기면 세균성 폐렴, 곰팡이 때문에 생기면 곰팡이 폐렴, 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거여서 물어본 거에서 언제 많이 걸립니까? 라는 거에서 이 균이 그럼 내 몸에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려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계절성으로 보면은 겨울에 춥게 되면은 바이러스랑 세균이 몸에서 건조할 때 잘 들어서 잘 달라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감기랑 폐렴이 조금 더 유행을 하는 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폐렴이 없냐? 아니야. 이 세균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환경이 폐렴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젊은 건강한 성인보다는 노인들이 폐렴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균이 내 몸에 자리 잡아서 폐렴을 일으킬 환경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 많은 거고, 단순하게 감염뿐만 아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기침, 가래를 뱉어내는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양병원 같은 데 누워서 계시는 분들은 음식만 먹고도 이 음식이 기도를 타고서는 옆에서 보면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입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면 두 갈래 길로 갈라져서 하나는 음식이 가는 또가 되겠고
한쪽은 숨을 쉬는 기도가 되는데 이 음식을 먹는 이 음식을 가는 길이 잘못해서 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하면 얘가 흡인성 폐렴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란 말이지. 폐렴은 원인이 중요한 게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곰팡이냐 아니면 이런 음식물이냐에 따라서 폐렴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고 원인도 될 수 있고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인하고 어린아이, 성인 세 개 분류로 나눠봤다고 치면은 노인과 어린아이가 면역에 약한 거는 당연할 거란 말이지.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또한은 아직 면역력이 덜 자란 거고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건강한 성인보다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에서 폐렴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폐렴의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에 걸렸는데 근데 여기에 곰팡이 폐렴약을 주면은 아무 치료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지. 폐렴의 치료는 원인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는 건데 감기랑 폐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게 감기라 함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리는 걸 감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조금 더 정의를 해보면 바이러스가 상기도 이쪽 부분에 목의 위에 입부터 목까지 어느 부분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서 상기도 감염에 걸린 걸 감기라고 하는 거고 요새 아마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바이러스 여기에 먹는 치료제라는 개념을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알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항바이러스제는 잘 쓰지 않아. 왜냐면 항바이러스제는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의 효과가 더 많다. 그리고 바이러스제는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약을 이 타겟이 딱 맞지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렸다 쓰지 않아서 감기의 치료는 증상 조절이지 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이러스 제거제를 쓰지 않는단 말이지. 폐렴은 가장 흔한 게 세균성 폐렴이야. 바이러스 폐렴보다는 세균성 폐렴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하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생제를 쓴단 말이지. 세균을 죽인다 이꼴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에 걸렸을 때는 세균성 폐렴이라는 가정하에 항생제 치료를 1차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일정 부분 뭐 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감기랑 폐렴 아까 얘기했잖아. 감기는 위, 폐렴은 깊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림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폐가 이렇게 있고 입에서 들어와서 폐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 폐 쪽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안에 부분을 폐. 감기는 주로 이 위쪽 상기도 감염을 감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점점점 염증이 심하게 타고 내려와서 기관지에 감염이 돼서 기관지염으로 갔다가 우리가 염을 붙으면 염증이잖아. 폐렴이 된단 말이지. 주변 폐에 염증을 미치는 게 이제 폐렴. 쉽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시작은 이쪽으로 감염이 시작을 했다가 타고 내려와서 어느 순간 폐까지 감염이 되면 이제 폐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성이 물론 있지만 이게 전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이 공간 안에 누군가 폐렴에 걸렸다고 하면은 여기가 다 걸리냐? 그게 아니잖아. 이 균도 중요하지만 내 면역력도 되게 중요해. 사실 이게 싸움이거든. 이게 항상 감염이란 건 싸움이야. 내가 감염을 완전히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창과 방패라고 생각을 하거든. 창이 세균이고 방패가 내 면역력이야. 창이 10개고 면역력이 100이면은 폐렴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폐렴에 걸리지 않는 거야. 다만 창이 아까 10개인데 방패가 20개면은 폐렴에 안 걸려. 근데 반대로 창이 3개밖에 없지만 면역력이 1이야. 그러면 창의 개수가 적더라도 면역력이 적으니까 나는 폐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세균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이 면역력이 이 폐렴에 걸리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아까 했지만 원인은 이제 찾았어. 바이러스성 폐렴, 세균성 폐렴, 곰팡이 폐렴.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 우선 바이러스성 폐렴이 증상이 확 악화가 되는 경향도 있는데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대증적 치료가 1번. 대증적 치료라 함은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아닌 감기처럼 내 몸이 스스로 낫게끔 해주면서 우리가 열을 나면 열을 좀 낮춰주고 이런 치료를 대증적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세균성 폐렴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항생제를 쓰는데 이제 항생제를 약으로 쓰냐 주사로 쓰냐 이 차이가 있을 거야. 이거는 뭐 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내가 보는 기본적인 폐렴들은 대부분 후유증이 남지 않고 완치가 되고 폐렴에 걸렸다가 나중에 지나고 CT를 찍으면 찾을 수가 없어. CT를 찍으면 CT도 또 이렇게 양쪽 폐에서 하얗게 이렇게 껴있단 말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CT를 찍으면 얘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운 것처럼 아예 없어져. 그럼 이건 완치라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폐도 우리 몸의 일부란 말이지. 그래서 상처랑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 세균성 폐렴은 이렇게 상처를 잘 남기진 않지만 우리가 칼로 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부가 칼로 비었어. 근데 대부분은 흉터 없이 남지. 근데 이제 되게 깊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찢어진 상처라든지 이런 데는 흉터가 남잖아, 피부가. 그러니까 폐도 같은 원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말하자면 얘가 진짜 너무 심하게 지저분한 폐렴이 됐다든지 아주 과한 폐렴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흉터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원리는 아까 이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폐렴 예방됩니다. 똑같습니다. 감기 예방하듯 폐렴 예방접종도 이거를 맞으면 폐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릴 수 있다. 다만 맞았다고 하고 폐렴에 안 걸리는 건 아니다.